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미국 언론인이자 정치외교 칼럼니스트인 짐 커밍스는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 강력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결국 올 것이 왔고 심각한 한국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한마디로 한국 주식 끝나다는 충격 발언을 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힘을 경고한 짐 커밍스의 글 전문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어게인을 벌이는 것은 재앙이다. 정치 심리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하나의 공통된 현상이 있다. 정치인들은 대체로 진실이 아니라 승리 가능성에 반응한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 정치만의 특수 현상이 아니라 어느 국가의 정치에서도 나타나는 보편적 특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 한국 보수 정치인들의 행태는 도덕적 평가 이전의 전형적인 정치 실패 패턴이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한국 보수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이 구조적 붕괴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다. 그렇다면 왜 국민의힘이 현재 구조적 붕괴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정치학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듯 정치인들이 옳은 길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선택을 하는 이유는 이들의 선거 최대화 논리 때문이다. 정치인은 신념 집단이 아니라 재선을 목표로 움직이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대중은 정치인들이 정의롭기를 바라지만 현실에서 정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가 아니라 선거에서의 승리다. 이들은 일단 승리해야만 이후에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가치나 정의도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치적 비용을 감내하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어찌 보면 정치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논리가 일정 부분 성립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지점에서 발생한다. 그것은 정치인이 이길 수 있는 서사를 잘못 판단하는 순간이다. 과연 정치인들은 항상 이길 수 있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김민수 최고위원은 최근 다소 충격적인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윤어게인을 외쳐서는 중간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그의 발언은 사실상 윤어게인과의 결별을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 나는 한국 보수가 지나치게 힘이 약하고 마땅한 선두 주자조차 부재한 상황에서 그나마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이 보여온 열정과 용기에 기대를 걸어왔다. 앞에서 용기를 내어 싸우는 젊은 정치인들과 윤어게인이 힘을 합치고 보수 진영이 하나로 결집한다면 최소한의 돌파구는 마련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였다. 그러나 이번 김민수 위원의 거리두기 선택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정치인들의 이러한 모습은 사실 낯설지 않다. 정치란 늘 배신과 계산이 반복되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특정 정치인을 100% 신뢰하고 기대를 거는 것 자체가 애초에 위험한 선택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의 보수 국민들은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는가? 단순히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싫어서인가? 단순히 윤석열 지지자이기 때문인가? 혹은 근거 없는 음모론에 심취한 집단이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지금 한국의 보수 국민들이 싸우는 이유는 한국 정치권이 사실을 조작하고 거짓된 프레임으로 2명의 대통령을 탄핵했으며 부정선거를 통해 권력을 장악해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고 체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와 정황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싸우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선택이 되었기 때문이다. 윤어게인이라는 구호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다시 권좌에 올리자는 의미라기보다 진실 회복과 정의 구현을 요구하는 상징적 구호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 침묵했고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사과를 했다. 이는 해당 사안이 잘못이었다는 전제를 스스로 먼저 깔아버린 행위였고 그 결과 보수 국민들이 끝까지 붙들고 있던 정당성의 끈을 정치권 스스로 잘라버린 셈이 되었다. 결국 이는 정의의 문제보다 자신들의 재선과 정치적 생존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나 다름이 없다. 정치인은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 국민이 왜 분노하는지 왜 거리로 나오는지 그 이유를 듣고 설령 불리하더라도 함께 짊어지는 것이 진정한 정치다. 그래야만 국민의 신임이 모이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은 다르다. 국민은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연장해주는 도구로 취급되고 목소리가 커질수록 관리해야 할 불편한 세력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윤어게인을 외쳤던 사람들은 정치권에 의해 고립되고 중도층에게는 이상한 사람들로 낙인 찍힌다. 그 결과 보수는 싸울 명분과 에너지를 동시에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윤어게인 세력과 거리의 움직임이라는 실제 동원 기반을 배제한 채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판단은 정치 현실에 대한 심각한 오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싸워봤자 소용없다. 보수 정치인들은 썩었고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는 청년들의 체념이 확산된다면 이는 정당 하나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꺾이는 순간이 된다. 이재명은 과거 저들은 굳이 건드릴 필요도 없으며 그냥 두면 자기들끼리 싸우다 무너질 것이라는 말을 한 바 있다.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 말이 과장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빠져있는 핵심 오류는 이른바 중도 환상이다. 중도를 고정된 성향 집단으로 착각한 채 가장 강하게 싸우고 있는 세력과 거리를 두면 중도가 자연스럽게 자신들에게 올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에서 중도는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확신의 결과로 따라오는 집단이다.
여기에 간과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중요한 맥락이 있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 현장을 직접 찾아 단식을 만류하는 장면은 많은 보수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방문이 아니라 박근혜 지지층과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정서적으로 결합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 정치인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문제에 대해 명확한 지지 입장을 내지 않고 물러서 있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는 보수 내부의 지지층 구성과 세대적 감정 구조를 의식한 선택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 지지층 사이의 갈등은 단순한 정책 차이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돌파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이지 회피할 문제가 아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층에게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탄핵의 칼날을 휘두른 검사라는 낙인이 깊게 새겨져 있다. 반대로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은 그가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좌파 세력과 정면으로 맞선 투사라고 믿고 있다. 또한 윤호개인 청년들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이 문제는 한국 보수 진영 전체가 감정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 인식으로 직시해야 할 사안이다. 세상은 이미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지금 한국의 상황은 외부, 특히 미국의 전략적 도움 없이는 스스로 정치권의 부패한 구조를 혁파하기 어려울 만큼 체제 위기가 심화된 상태다. 이 위험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미국 정치권의 심장부에 실시간으로 목소리를 내고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 세력은 누구인지를 한국의 보수 진영이 잇고 있다. 이들이 누구인가? 구태의연한 방식에 머물러 있는 장년층이 아니다. 바로 SNS를 무기로 전 세계 보수 진영과 실시간으로 교신하는 젊은 청년들의 디지털 활동이다. 지금 한국의 국민의힘과 기성 정치권은 본인들보다 한국의 청년들이 미국의 보수 주류 세력과 훨씬 더 깊고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특히 터닝포인트 USA를 필두로 한 미국의 신보수 세력과 한국 청년들의 강력한 접촉은 이미 단순한 교류를 넘어섰다. 이 연대는 한국 내체제 위기 세력에 대한 실질적인 국제적 제재를 끌어내고 있으며 침묵 속에 묻혔던 부정선거 문제를 국제사회의 공론장으로 끌어올리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청년들이 미국 보수 진영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이른바 자유의 최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동안 기성 정치권은 여전히 낡은 계산법에 매달린 채 자신들이 이미 시대의 흐름에서 도태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아니라고 구태한 정치를 반복하는 위험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김민수 최고위원 윤호개인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들과의 손절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충격이라고 느낀 점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 한국의 보수 진영은 지금 거리에 나온 청년들이 얼마나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세력들인지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 놀라웠던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일부 지지층을 의식해 윤호개인 세력, 특히 거리에서 싸워온 청년층과 거리를 두는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안정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보수의 동원력과 미래를 동시에 훼손하는 안타까운 선택이며 국민의 힘을 붕괴시키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는 발언이다. 지금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정부 내 친중 친북 세력을 척결하고 무너진 국가 체제를 바로 세우는 일은 그 어떤 파벌의 이해관계보다 우선하는 보수의 절대적 가치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해야 할 선택은 윤호개인과 거리를 두며 리스크를 관리하는 비겁한 정치가 아니다. 오히려 당 지도부가 내부의 배신자들을 척결하고 정치적 명운을 걸고 맨 앞에 서서 진정한 보수 연합을 만들어내며 보수 국민들의 들끓는 분노를 에너지로 승화시켜야 한다. 미국의 마가 역시 처음부터 주류로 받아들여진 세력이 아니었다. 언론과 정치권, 학계로부터 음모론 집단, 극단주의 세력,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집단이라는 낙인이 끊임없이 붙었다. 더욱이 당시 미국은 좌파 세력이 국가 전반을 거의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보수가 붕괴한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과 거리를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공개적으로 이들을 지지하고 함께했으며 그들의 분노와 문제 제기를 미국 정치의 실체적 목소리로 인정했다. 그리고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싸우겠다, 내가 제거하겠다고 말하며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선택을 감행했다. 이 선택은 미국의 중도와 샤이들을 움직이게 만든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이는 강력한 신호 효과를 만들어냈다. 사회적으로 음모론자로 낙인 찍힌 세력과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함께 서는 순간 관망하던 다수는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저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저들을 틀렸다고 규정해온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트럼프와 보수 정치권이 마가와 함께 강하게 결집하자 침묵하던 샤이 보수와 중도층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앞장서 싸우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확신과 결집된 힘을 확인한 뒤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는 쪽으로 합류했다. 이 과정에서 마가는 극단적 소수에서 지배적 소수를 거쳐 결국 다수 연합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반대로 지금 한국 보수 정치권이 하고 있는 선택은 이와 정반대다. 가장 강하게 싸우고 있는 세력과 거리를 두고 그들을 부담스러운 리스크로 분리한 채 중도와 샤이만으로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한다. 정치에서 중도는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확신의 결과로 따라오는 집단이다. 가장 결집된 세력과 함께 서지 못하는 정치권은 중도의 선택 또한 받을 수 없다. 이 점에서 현재 국민의힘의 전략은 도덕적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실패한 선택이며
이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진 커밍스는 국민의힘에게 한마디로 강력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어 진 커밍스의 폭탄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의 급격한 하락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드렸습니다. 그때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시장에서 한 발 물러나셨던 분들이 계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빚을 내서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계좌를 보시며 얼마나 무거운 심정일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시장을 지켜줄 거야. 정부가 결국 안정화 펀드를 투입하겠지. 외국인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데 무슨 붕괴. 한국 경제 펀더멘털은 튼튼하니까 큰일 없을 거야. 하지만 코스피는 5093.54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5791.91에 이어 또 마이너스 12.06% 폭락.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 발동, 서킷 브레이커까지 가동된 상황입니다. 외국인 순매도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쏟아지면서 6천선이 무너진 지 불과 이틀 만에 5천선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특정 기업 호재나 국내 정치 메시지에만 기대어 이뤄진 뇌동매매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영원한 상승, 이재명 정부 정책으로 대박 같은 기대만으로 포지션을 쌓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한 번쯤 냉정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스스로 주식 전문가라 말씀하시는 분들조차 세계 정세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이후 다음 타깃으로 이란을 지목한 징후는 이미 여러 차례 경고가 나왔습니다. 저는 코스피가 상승 국면이던 2월에도 미국이 이란을 타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한국 경제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의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을 그냥 미친 소리로 치부하셨습니다. 극단적인 보호무역, 대중국 압박, 그리고 이란 군사 행동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한 채 개인적 반감과 국내 정치 프레임에만 갇혀 계셨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입니다. 2월 28일 미이스라엘의 이란 타격, 이란 혁명수비대,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 선언, 국제 유가 급등, 한국의 에너지 수입 충격, 환율 1,500원 위협, 이 모든 과정이 이미 예고된 시나리오였습니다. 쿠팡 사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 미국 투자자들이 300일 조사를 청원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무역카드로 활용할 조짐을 보일 때부터 추가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드렸습니다. 그 경고를 트럼프 욕이나 하자로 넘기신 분들은 지금 수출 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추가 제재 가능성까지 마주하고 계십니다. 외국인 자본은 여러분의 수익을 지켜주러 온 자선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들어왔다가 환차손이 커지자 지금 필사적으로 달러를 빼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쏟아진 매도 폭탄은 바로 그 엑소더스의 현장입니다. 금융시장은 국내 정치 기대나 특정 기업 서사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달러 기축통화 패권, 글로벌 에너지 수급, 지정학 리스크가 동시에 작동할 때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 경제는 가장 먼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해외 이전을 하고 공장들이 하나씩 가동을 중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건설, 철강 등 한국 경제의 핵심 기반 산업들이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으면서 이미 내수경제는 침체 국면으로 접어든 상태였습니다. 더 나아가 가계부채는 세계 주요국 가운데 높은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다수 경제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위험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이처럼 내수 펀더멘털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빚으로 쌓아 올린 주가 상승은 결국 모래성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지금 글로벌 충격이라는 파도가 덮치면서 뼈저리게 확인하고 계실 겁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내미는 카드, 증환펀드, 외환 개입, 공매도 금지 등은 일시적인 지혈제일 뿐입니다. 이미 100조 원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이 가동됐음에도 오늘 마이너스 12% 폭락이 나온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에 진입한 상태라 해도 과장되지 않은 상태라고 봅니다. 지금 나타난 하락에 놀라지 마십시오. 더 두려운 것은 이미 일어난 하락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추가 충격들입니다. 전쟁 장기화, 유가 150달러에서 200달러, 쿠팡 탄압에 의한 부분 300일 관세,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금 지불 압박, 방위금 압박 등 앞으로 수많은 악재가 한국을 완전히 포위해서 이미 깨진 독에 폭탄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일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 경제가 정말 끝장 수준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가 많은 투자자들에게 국내 정치 서사만 믿지 말고 글로벌 매크로를 먼저 보라는 마지막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외부의 관찰자로서 그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제가 욕을 먹으면서도 계속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주식시장과 경제에 대해 경고를 드린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단 한 사람의 계좌라도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인입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태어난 모국의 국민들이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시고 과도한 레버리지부터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커진 시장에서는 현금 비중을 높이고 포지션을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이 바닥이다,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주장에는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같은 외부의 환경에서 성급한 저가 매수는 또 다른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자산을 먼저 지키시길 바랍니다. 부디 이번 상황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며 주식시장에 올 것이 왔고 지금 대한민국 한국 시장에 대해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주식시장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부터 진커밍스의 경고가 있었기에 이런 충격 발언들이 신뢰갑니다. 절대 허투루 들어선 안 됩니다.